시청자 여러분, 국민연금 최대한, 아주 최대한 많이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최대한 많이 받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액은 개인마다 각각 다릅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많이 내고 덜 받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노후보장제도의 첫 번째는 역시나 국민연금입니다. 2017년 통계청이 조사한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을 노후준비수단 1위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고갈이 예상됩니다. 향후에는 내는 연금 보험료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받는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최대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철저하게 파헤쳐보고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하는 방법 첫 번째는 추납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추납은 추납부제도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국민연금은 납입금액이 적어도 가입기간이 길면 연금 수령이 많아지죠.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소득 재분배의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소득이 없어도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국민연금을 계속 불입하는 게 좋습니다. 추납, 추납부 제도는 예전에 미처 납부하지 못한 국민연금을 미래에도 불입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데요. 가입기간을 늘어나게 해서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실직, 사업 중단, 경력단절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나중에라도 내면 국민연금 가입을 인정해주고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입할 수도 있고 금액이 클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액을 늘리는데 가장 효과를 발휘하는 요소는 납입금액보다 납입기간입니다. 노령연금 예상연금 월액표에서 연금보험료 9만 원을 기준으로 10년간 낸 사람과 10년 더 20년을 낸 사람을 비교해보면 받는 연금이 19만 원에서 약 39만 원으로 20만 원 더 늘어납니다. 그럼 25년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추납 1,000만 원을 하게 되고 6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약 4년 만에 원금을 뽑게 되고 그 이후에는 공짜입니다. 대신 추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추납이 강남 재테크라고 불렸던 적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강남 사람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1억씩 막 불입하다 보니까 정부가 10년으로 줄였습니다. 아무래도 추납을 1억씩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서민들은 아니겠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귀신같이 이용하는 부자들 때문에 서민들이 볼 수 있었던 혜택이 10년으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최대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한데요. 대신 분납을 할 경우에는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되기 때문에 전체 보험료는 약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납이 연금을 올리는데 첫 번째 방법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 반납제도와 합쳐지면 금액이 매우 크게 늘어납니다.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반납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반환일시금이 생소하실 건데요.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원한다고 자신이 낸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999년 이전에는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을 퇴직금처럼 당겨받는 게 가능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정산해서 받겠다라고 하면 그동안 납입했던 돈에 이자를 쳐서 한 번에 받는 것이 가능했던 거죠. 당시 IMF라는 폭풍이 지나간 뒤라 생계를 위해서 일시금으로 받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구제하는 목적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추납부는 해지까지는 하지 않았고 그냥 안 낸 건데 이에 반해 반납은 국민연금을 아예 반환일시금을 받아간 사람, 즉 과거에 국민연금을 해지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과거 생활고 때문에 국민연금을 해지한 사람들에게 그때 받아간 국민연금을 반납하면 과거 해지한 시점으로 가입 경력을 소급해서 보험해주는 혜택을 줍니다. 일시금으로 받았던 국민연금을 약간의 이자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에 반환하면 그 기간 동안 불입해온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살아난 시점 기준으로 추납부도 가능해집니다. 이 반납과 추납이 더해지면 순식간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엄청 늘어납니다. 가입 시절을 살려준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현재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40%입니다. 그런데 1988년 국민연금 시행 당시에는 소득 대체율이 70% 적용받도록 되어 있었죠. 그 시점으로 정해 주는 거죠. 소득 대체율 70% 연금 수령액은 소득 대체율 40% 연금 수령액보다 2배 정도 못 미치는 1.75배로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반납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반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을 늘리기 위한 방법 세 번째는 이미 계속 가입하기입니다.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 종류가 있죠. 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 납부 금액의 절반을 회사에서 납부하고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납부합니다. 직장인이 아닌 주부, 대학생,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국민연금 납부 금액을 선택 가능합니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상한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두 모두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한 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두 명이 나눠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수령 금액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일찍 사망할 경우 납부했던 연금을 100% 받을 수는 없으므로 어느 조건이 유리할지는 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만 60세 이후에는 국민연금을 의무로 가입할 필요는 없으나 최대 5년까지 연금 가입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활용하거나 연금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해서 가입 기간을 늘려서 연금 수령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부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기입니다. 국민연금 크레딧이란 더 많은 국민들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기간을 추가해주는 제도인데요. 알고 계신 것처럼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회생활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이 중 세 가지 경우에 크레딧 제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자녀 출산, 군복무, 실업으로 구직구조를 받게 되는 경우 세 가지입니다.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아이를 낳으면 12개월, 셋째 출산부터는 자녀 한 명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추가해주는 제도입니다. 양자와 친양자, 입양된 자녀도 포함됩니다. 크레딧으로 추가되는 기간의 소득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 110개월인 A씨가 출산 크레딧으로 가입기간 12개월을 추가로 인정받는다면 총 가입기간이 122개월이 되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액을 산정할 때는 110개월은 본인의 실제 월소득으로 출산 크레딧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출산 크레딧은 엄마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합의해서 어느 한 사람은 가입기간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되거나 두 분 모두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각각 50%씩 균등하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무 비율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크레딧 두 번째, 군복무 크레딧입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2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임을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크레딧은 실업 크레딧입니다. 실업 크레딧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 크레딧 지원 대상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실업 크레딧이 제한되는 사람은 재산세 과세 기준을 합의 6억 원 초과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직전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늘리는 다섯 번째 방법은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것입니다.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가 있습니다. 1년을 늦출 때마다 연금 수령액이 매년 7.2%씩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고자 한다면 수급 시기를 늦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장 5년 연기 시 수령액이 최대 36%가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65세 이후에도 소득이 있을 경우입니다. 이때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동안 국민연금이 급하지 않다면 수급 시기를 늦춰서 감액된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소득이 적은 사람이 가입 기간을 많이 늘릴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국민연금을 일찍 가입하고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 개혁은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이 될지는 모르나 앞으로 더 많이 내고 덜 받게 되는 구조로 변경될 것은 명확합니다. 그렇더라도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입하시고 정부 제도를 이용하셔서 가입 기간을 늘리시는 게 유리합니다.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